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수업의 제일 시작은 뭐겠습니까? 용어 해석이죠. 용어 해석. 귀납법이 뭔지 아세요? 귀납법?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표현해 봅시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소위 은어로 표현을 하자면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노가다를 띄어서 정리할 걸 어떤 관계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식으로 공식화시켜 봅시다 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수학적 귀납법.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랑 오늘 할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멘트가 바뀐 거고 옛날 선생님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옛날 표현이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 단어가 더 똑같은 말이거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점화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더 많이 쓰겠어?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아두라는 거지 막 시험장에서 이 표현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말 그대로 그런 거야. 어떤 수열이 있는데 노가다를 띄워봤더니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그것을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특정 몇몇 가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 점화식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점화식. 선생님도 지금 여기에서 점화식이라고 썼죠. 기본 점화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총 4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이 4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 쓸 뿐이지 자꾸 은근슬쩍 내는 학교들이 있어서 전부 다 얘기를 좀 드릴게요. an 플러스 1는 an에 더하기 숫자가 있고요. an 플러스 1는 an에 곱하기 숫자의 구조가 있고요. an 플러스 1는 an에 더하기 식, 이 식은 n에 관한 관계식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에 곱하기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n에 관한 식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수열에서 A1, 수열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A1, A2, A3 하다가 AN 나가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이렇게 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얘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야, 다음 항을 어떻게 구하니? 다음 항은 앞에 있던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다음 항이 되겠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건 이런 거지. 야, 다음 항은 그럼 앞에 있던 거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면 다음 게 돼. n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거에다가 3 더하면 되고 100번째는 n에다가 99 집어넣으면 100번째는 99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된대. 얘는 무슨 뜻이겠어? 무슨 수열을 표현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인 거고 이때 나오는 이 숫자가 바로 뭘 뜻하게 되는 거야? 숫자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야. 공차. 그죠? 공차. 마찬가지 얘의 구조는 등비수열을 뜻하게 되고요. 다음 항에 앞에 있던 항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될 거야 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공비는 바로 누구냐면 그때 그 숫자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리고 얘네 둘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얘는 예전 표현으로 예전 표현이에요. 요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조그만하게 쓸게.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차수열이 굉장히 중요했고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다른 풀이법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풀이법. 자, 솔루션. 얘도 마찬가지 솔루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an 플러스 1은 an의 n에 관한 관계식을 더한다, 곱한다 구조여서 여기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n에 관한 관계식을 더할 때와 n에 관한 관계식을 곱할 때인데 이렇게 되면 얘 풀이법은 변변 합이고요. 변변 합. 얘는 변변 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변변 곱. 이렇게 두 가지. 덜 중요한 세 번째랑 네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얘 안 들어도 되죠? 이건 그냥 등비수열, 등차수열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새롭게 한 것뿐이야. 자, 선생님이랑은 요거 두 개 얘 한번 들고 갑시다. 예를 들어 자, A1이 3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째 항은 3이다 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줘. an 플러스 1은 a 뭐 할까 2의 n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얘 뜻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앞에 있던 항에다가 n에 관한 관계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2n의 마이너스 1에 곱하기 an 이렇게도 an에다가 뭘 곱해놨냐면 씨, 너 왜 밑에 거부터 먼저 했다. 선생님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 곱하기 n에 관한 관계식인 거잖아요. n에 관한 관계식.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건 뭘 뜻하겠어? 얘는 뭐겠어요? 이건 등비수열인 거야. 얘가 뭔 거야? 공비인 거지. 아직 k를 모르는 것 뿐이야. k를 뭐 y는 ax 제곱할 때 그 a처럼 미지수인 것 뿐인 거라고. 오케이? 변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n에 관한 관계식을 얘기했어. 그랬을 때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 또는 n번째 항을 구하세요. 선생님은 n번째 항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n번째 항. 일반 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얘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1 집어넣으세요. 그럼 A2는 2의 1에 곱하기 A1이고요.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3 집어넣으시면 A4는 2의 세제곱의 A3 쭉 돼서 자 여기에다가 n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an을 만들어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n자리에다가 n-1을 넣는 거예요. 그럼 2의 n-1 곱하기 a의 n-1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겠죠.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기 구조니까 얘 쓰는 거예요. 변변 곱. 아 여기에서 솔루션의 핵심은 변변 곱이구만. 왜 곱이냐면 여기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변 곱이라는 게 좌변, 우변 얘기하는 거예요. 좌변, 우변.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시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안 쓸게요. 는 하고 얘네 쌍둥이 곱해 놓으면 양변에 똑같은 곱의 구조인 누구는 A2 죽을 수 있죠. 약분 이해되세요? A3 좌우변에 동일한 애들은 다 죽이고 나면 여기 죽고 얘까지 죽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좌변에 남아있는 건 AN이 남아있고 우변에 남아있는 건 2의 1제곱에 곱하기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세제곱에 2의 4제곱에 2의 n-1제곱까지의 곱에 곱하기 A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따라서 AN은 A1이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졌죠? 3 곱하기 2의 1부터 암산 좀 해볼까요? 1부터 n-1까지 합이야. 그러면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n-1 첫째 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n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변변 곱이라는 구조가 나열에서 좌변, 우변을 싹 다 곱하세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똑같은 구조로 한번 해볼까요? 얘 3 똑같이 해봅시다. an 플러스 1는 an에 더하기 2n 플러스 1 2n만 할까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 an을 구해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엔 an 플러스 1은 an의 더하기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나열 1부터 집어넣으시면 a2는 a1에 더하기, 자 이런 거 쓰실 때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1, 2 곱하기 1이고 a3은 a2에 더하기 2 곱하기 2, a4는 a3에 더하기 2 곱하기 3, 쭉 내려가서 an은 an-1에 플러스 2에 곱하기 n-1 이렇게 오겠죠. 이번엔 뭐 하기로 했냐면 얘네 구조가 더하기니까 변변합을 쓰시는 거죠. 좌변 우변을 각각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 싸그리 더하고 오른쪽 싸그리 더하면 같은 애들은 좌변 우변을 전부 다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죽겠지. 따라서 좌변에 남은 거 an, 우변에 남은 것은 a1이었으니까 3, 그죠? a1에 플러스 쭈루룩이니까 2에 가로 여시고 1, 2, 3 해서 n-1까지의 합이더라의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쉽죠? 3 플러스 2에 곱하기 얘네들의 총합이니까 2에 n-1에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는 이렇게 되겠네. n제곱 마이너스 n에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특별한 거 없죠? 요 기본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기본 점화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상. 여기다 이거 좀 써놓을까요? 참. 지난번에 해드렸지만 등차 수열은 또 다른 표현법이 있죠. 이렇게 an 플러스 2는 1은이죠. 1은 분수식 안 만들게 an은 플러스 an 플러스 2다. 얘도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 쓴 거예요? 선생님이? 등차 중앙 쓴 거죠? 등차 중앙. 가운데 것의 두 배는 앞뒤의 합이다. 그럼 등비 수열의 구조에서는 가운데 놈의 제곱은 앞뒤의 곱이더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등비의 표현. 단점은 이거죠. 얘는 똑같이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등차고 등비인 건 맞는데 요 놈은 공차를 알려주고 요 식은 그렇죠? 공차 분비를 알려줘요. 그런데 얘네는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제 특별한 점화식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워도 되죠? 예제만 두고 지울게. 자, 그 다음은 기본 점화식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점화식 구조가 또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an 플러스 1은 어떤 상수 곱하기 p an 플러스 또 다른 상수 q의 꼴이 있습니다. 얘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선생님이 Q 지워놓으면 무슨 수열이에요? Q 지우면 뭐야? 등비 수열 형태죠? 생김새가. P를 지우면 무슨 형태예요? 등차 수열 구조죠? 걔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형태예요. 얘는 풀이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풀이법을 외우셔야 돼요. 얘의 핵심은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루션은 박스. 이건 바로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A1은 2고요. AM 플러스 1은 뭐가? 3AN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A10을 구해봐 라고 했답니다. 또는 AN을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조금 암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 식의 형태는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아, 요거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얘는 박스를 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얘를 이렇게 해요. 잘 봐요. an 플러스 1 더하기 띄우고 3 괄호 열고 an에 더하기 해서 여기에 동일한 이 박스를 치셔야 됩니다. 암산합시다. 네모에 알맞는 수는 얘랑 같아야 돼. 주어진 문제와 얘는 같아야 됩니다. 네모 박스에 들어가야 알맞은 수는 얼마? 3an이잖아요. 3an. 정리하면 3네모죠? 너 넘어가면 빼기 네모죠? 그럼 3네모 빼기 네모니까 2네모잖아. 2네모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네모의 값은? 자, 중간 가정 할게요. 얘를 암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전개하시면 an 플러스 1은 3an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2네모. 맞죠? 그것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니네가 채워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써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얘는 필기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아니다. 자, 요걸로 설명 좀 할게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네모 박스가 헷갈리기 때문에 네모 박스 싹 벗겨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an 더하기 1 빼기 2분의 1는 3 괄호 열고 an에 빼기 2분의 1 괄호 그냥 네모 박스 지우고 쓴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첫째 항이 어떤 애냐면 첫째 항이 A1 빼기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A2 빼기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A3 빼기 2분의 1이고 그럼 n번째 항은 AN에 빼기 2분의 1인 거고 n 플러스 1에 빼기 2분의 1인 거고 얘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얘기 드리는데 가장 기본 수열은 첫째 항이 뭐야? A1이지. 야 A1이 뭐야?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이야? 야 수열의 첫째 항을 뭐라 그래? A1이오가 아니야. 왜냐면 A1, A2, A3 나가는 수열에 나는 이런 수열을 만들고 싶은 거야. EN이라는 수열을 만들었어. 그럼 첫째 항은 뭐야? A2가 첫째 항인 거지.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A1이 첫째 항이라는 고정관념은 가장 기본 꼴에서야. 그러니까 얘도 이 수열은 첫째 항이 누구냐면 A1 빼기 2분의 1이 첫째 항이고 10번째 항은 A10 빼기 2분의 1이 10번째 항인 거야. 그런데 이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니네들의 특징은 n에다가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봤더니 다 뭐래? 야 앞에 있던 거에다가 3을 주면 3배를 줘버리면 다음 항이 되더래. 그러니까 A1, A2, A3는 아무 수열은 아니지만 A1의 2분의 1 빼고 A2의 2분의 1 빼고 A3의 2분의 1 뺀 수열은 어떤 수열이 되더라? 등비 수열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의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해볼게. 등비 수열의 공식은 뭐예요? A, N은 A1 곱하기 R의 N-1 말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자, 이 공식 자체가 AN은 A1에 곱하기 R의 N-1일 때 이걸 영어로 하면 AN은 이죠. AN 이꼴 그죠? A1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정확한 뜻으로는 AN이 뭘 뜻하는 거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n-r 제곱을 하세요. 오케이? n-1 제곱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쓰겠다고? n번째 항은 을부터 출발하는 거.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돼요? an-2분의 1 는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an은 이야. 이해돼? 그럼 a1 곱하기 할 때 a1은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가 끝이 아니라 얘가 첫째 항인 거죠. 곱하기 r은 누구야? 얘가 공비잖아.
그러니까 R은 그대로 오는 거지. 3. 그리고 n-1 이렇게 오는 거죠. 됐어? 따라서 AN은 자 A1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었죠? 2 주어지면 2분의 4니까 2분의 3. 2분의 3에 곱하기 3에 n-1에 플러스 제 넘어와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난 더 예쁘게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2로 묶고 통은 되어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3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야 A10 10번째 하는 거 같아요. 그럼 3의 10제곱 더하기 2를 나누기 2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헐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바꿔주십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an 플러스 1는 이 an에 플러스 3 이런 거 해봅시다. an 구하세요. 잠시 기다릴게요. 보십시오. (3분) 드립니다. 3분. 됐죠? 네모는 얼마예요? 가야돼요. 네모는 3. 이렇게 쓰겠죠? an 플러스 1 더하기 네모는 2 괄호 여시고 an의 플러스 네모. 그럼 암산을 하자면 2네모에 빼기 네모니까 그냥 네모네요. 네모는 3 돼야 되니까 여기 3도 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1 더하기 3, 두 번째 항은 a2 더하기 3 이렇게 나가는 게 이씩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의 구조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an의 플러스 3은 a1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인 거고요. 곱하기 공비 2네요. 2에 n-1입니다. 따라서 an은 여기다가 a1에다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 줬으니까 딱 2네요. 그럼 2 정리하시면 2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 데리고 오니까 마이너스 3. 끝.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싹 지울게요. 자, 특별 정화식까지 해서 총 3가지 종류 더 하고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명하면 이제 끝나요. 자, 다음 정화식은 이런 구조예요. 특별한 거. 얘는 표현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하면 방금 했던 거랑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an 플러스 1는 pan 플러스 q 분의 얘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씁시다. ran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PQ하는 숫자예요. 상수. 그리고 여기 상수는 뭐 1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꼴 한번 이렇게 얘도 예를 들자면 A1은 뭐 마이너스 2고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둡시다. 이런 거 있었는데 너네한테 야 일반항 구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아니면 뭐 100번째 구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얘는 풀어보면 형들이 풀죠. 뭐 어떻게 하시냐면 얘 구조는 핵심이 좌우 역수입니다. 좌우 역수. 좌변 우변을 각각 뒤집어 놓으시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an 플러스 1분의 1은 얘 이렇게 뒤집히면 하트로 뿅뿅 뜯어 보십시오. 그러면 뒤쪽 거 이렇게 뜯으시면 얘는 an분의 1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보기에 특이해 보여도 아주 평범한 애죠.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얘를 펼쳐보시잖아요. 펼쳐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첫째 항이 A1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A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이 A3분의 1이고 n번째 항이 AN분의 1이고 그 다음이 AN 플러스 1분의 1 같은 애인 거야. 그랬는데 계속해서 뭔 짓을 해주냐면 빼기 1씩 하더래. 이런 수열인 거지.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자면 어떤 구조냐면 얘는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 되는 거지. 역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이런 수열이지. 그럼 또 뭐 하냐면 역수 가지고 등차 수열 공식을 쓰시는 거죠. 자, 또 등차 수열 공식은 이렇죠? AN은 A1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랑은 DN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건 뭐 우리 가장 처음 이제 다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얘 구조 그대로 갈게요. AN은 A1 플러스 N-1D지만 정확히 이름으로 보자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니까 그걸 그대로 쓸 거야. N번째 항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제일 보면서. 얘의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고 그럼 너의 첫째 항은 A1이 이렇게 생겼죠? 플러스 n-1 d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따라서 널 정리해보시면 너는 A1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 전개해보면 뒤쪽 거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n에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뭐 뒤집기 편하게 분수구조로 정리하자면 2분의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항 정리를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n은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다시 한번 뒤집으면 되니까가 아니라 안 뒤집었네.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2더라.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n 구하라고 안 해. a10 구하세요라고 하면 a10분의 1 값을 구해서 뒤집어서 답 쓰시면 되는 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얘도. 근데 이제 얘를 지랄맞게 내려면 이렇게 내면 돼요. 요거는 풀이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얘는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뒤집어 버리시면 이렇게 나오죠. 분의 1은 얘 약분되고 얘 남으니까 3am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또 어떤 형태가 되어버리냐면 요 형태 있죠. 이 구조잖아요. 역수가 얘가 되는 구조죠. 그럼 얘 가지고 또 뭐 해야 돼? 네모 박스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a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네모는 3 괄호 열고 am분의 1 더하기 네모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네. 그럼 마 3이고 얘 넘으면 뿔 1이니까 마이너스 2 돼. 그럼 얘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 공식 써와요. 꼬이고 하는 거지. 이런 구조. 이것까지는 안 다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점화식은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은 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특별한 점화식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 그거 말고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다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기본 점화식 4가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구조, 이렇게 생긴 구조는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나머지 특별 점화식 2가지 하고 잠깐 쉬고 증명 좀 합시다. 그 다음 특별 점화식은 첫 번째 특별 점화식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하노이 탑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하노이 탑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판때기에 나무 기둥이 이렇게 3개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링이 꽂혀 있죠. 링이 뭐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걸로 보자면 여기에 링이 크기가 다른 링이 3개가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다른 기둥으로 옮기래요. 저 링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게 밑에 깔리면 되잖아. 안 와. 그러면 안 돼. 규칙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문제는 이거야. 너로 옮기는 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몇 번의 이동을 하면 3가지의 이 3칸짜리의 탑, 3층짜리 탑을 옮길 수 있겠니? 해서 이동 횟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횟수를 우리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A3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3층짜리를 옮기는데 몇 번 이동합니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해볼게, 빨리. 따라. 자, 너를 여기다 놔요. 여기다. 그리고 그럼 너는 여기다 못 올려놓죠? 그럼 또 여기다가 놔야 되죠? 콜? 이 짓거리를 막 해야 돼. 그래서 자, 봐봐. 하나 그려봅시다. 처음에 제일 쬐깐한 놈 한 번. 그 다음 요 바닥 2번째 칸 있던 거 요쪽에 2번. 그 다음 다시 너를 올리는 짓거리 3번. 됐음? 그럼 여기 이제 비어있죠? 그럼 바닥을 옮기는 거죠. 바닥을 여기에다가 놓는 거 4번. 됐음? 이제 바닥 옮겼으니까 다시 얘 2층짜리를 뭐 하면 돼요? 저 위로 올리면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2층짜리를 통째로 옮기는 걸 순간이동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졸라 빠른 애들처럼 응? 어벤져스 애들처럼 막 이렇게 노래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슉슉슉 한데 그러면 몇 번 만에 얘가 순간이동을 탁 할 수 있을까? 그치, 3번이야.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 아, 나는 이 위에 있는 2층짜리를 3층으로 옮기는 거긴 옮기는 건데 어쨌건 3층으로 옮기려면 위에 있는 2층을 딴 데 갖다 놓고 바닥을 옮겨놓고 얘를 다시 데리고 오는 짓을 해야 되니까 얘를 보내는 짓이나 얘를 데리고 오는 짓의 횟수는 똑같을 거니까. 이해됐음? 그러니까 아, 얘는 종합적으로 보면 3번 이동에 바닥을 한번 옮기고 다시 한번 3번 이동을 해서 답이 7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런데 이 세 번 이동이라는 애의 특징은 몇 칸짜리를 남의 기둥에 옮기는 거였냐면 두 칸짜리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바닥이잖아. 바닥 1층짜리잖아. 늘 100개를 하더라도 100개의 탑을 옮기더라도 우리가 바닥에 있는 애는 내가 옮기고 싶은 기둥에 옮기고 99개를 다시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너보다 하나 작은 A2라는 짓을 두 번을 하고 바닥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하노이 탑의 핵심은 n층의 하노이 탑을 옮기는 방법의 개수, 즉 n 플러스 1개 층을 옮기는 방법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놈을 두 번 이동시키고 바닥을 한 번 이동시키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 방법 이해돼? 마이트?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는 점화식 구조가 형태가 나는 거지. 얘 네모 박스 형태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점화식 하노이 탑 구조고, 두 번째 특별한 거 마지막에 된다는 거지. 피보나치 수열.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런 겁니다. 1, 2, 3, 5, 8, 13, 21 이런 수열을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규칙 아세요? 규칙 뭐예요? 이 규칙은 A, n 플러스 2는 너의 앞에 있는 애와 그 앞에 있는 애의 합이더라. 1 더하기 2에서 3이고요. 2, 3, 5, 3, 5, 8, 5, 8, 13, 8, 13, 21 이해되세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와닿진 않지만 실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대요. 여기서 뭐 파인애플 껍데기, 뭐 앵무조개, 무늬, 기타 등등에서 되게 많이 있대요. 근데 얘가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n개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단 조건이 있어요. 단 한 번에 다리가 짧아서 한 칸 또는 두 칸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얘도 마찬가지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계단 하나짜리죠?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1밖에 없어요. 그죠? 한 발로. 자, 계단 두 칸짜리 올라가는 방법은 이렇게가 있죠? 계단 두 칸 올라가는데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에 두 칸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방법의 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 계단 3칸 올라가는 방법부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계단 3칸을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내가 계단 앞에 딱 서 있어요. 여기 계단 앞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발을 한 칸을 갈까 두 칸을 갈까를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발을 한 칸 갈지 첫 번째 발을 한 칸 올라갈지 또는 첫 번째 발을 두 칸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발을 한 칸 올라갈지 첫 번째 발을 한 칸 올라갈지 또는 첫 번째 발을 두 칸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발을 한 칸 올라갈지 첫 번째 발을 두 칸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사건 경우의 수에서 배우셨겠지만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첫 번째 칸을 한 칸 간 나머지 경우의 수와 첫 번째 칸을 두 칸 올라간 나머지 경우의 수를 합하면 모든 종합적인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칸 올라갔어요. 그럼 남은 몇 칸을 올라가야 돼? 남은 두 칸 올라가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면 돼. 한 칸 올라갔어. 여기 쓴 다음에 이제 두 칸을 어떻게 올라갈지 고민할 거고 두 칸 올라간 놈은 남은 한 칸을 어떻게 올라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을 올라간 애는 남은 두 칸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칸 올라간 애는 남아있는 한 칸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둘에 대한 합, 배반 사건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앞에 있던 2 더하기 1이니까 너는 3이야.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럼 A4 구조도 마무리로 한 번 더 보자면 얘는 한 발 올라갔다면 남아있는 3칸을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고 두 칸을 올라갔다면 남아있는 2칸을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겠죠. 따라서 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n번째 항은. 근데 그게 고등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야 100개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어? 는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칸을 올라가는 방법을 찾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니까? 99와 98을 알아야 돼요. 그럼 99와 98을 알려면 또 그 앞에를 알아야 돼서 결국에 얘는 만약에 100번째를 알고 싶으면 너네가 이거 100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되더라도 뭐 A10 정도 10개 계단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거 10번 쓰는 거야. 더하고 해서 10번째 하면 노가다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가 점화식이라는 구조. 그래서 마무리로 정확한 점화식의 뜻을 알려드리자면 점화식은요 일반항 구조에서 n번 연속하는 정확한 이런 뜻이에요. 연속하는 두 항 또는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하는 두 개의 항 또는 뭐 아까도 있었죠. 이렇게 세 개의 항 끼리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끝!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